튜멘토 004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월 3천 원정의 사고방식. 좀 타이틀이 재밌습니다. 재미없습니까? 재밌어야 되는데. 뭐 지금 월백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월 300이 엄청 커 보이죠. 저도 한 대학교 때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쯤에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었는데 월 300 벌면은 대단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월 300이 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월천도 넘어섰죠. 그 어느 시점이 되니까 월 3천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 1억 찍는 것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단계마다 그 사고방식의 흐름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도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월 100이라든가 월 1000이라든가 월 300이라든가 이 정도 라인까지는 그냥 개인 역량으로 다 됩니다. 개인 역량에 살짝쿵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내 시스템이 들어가긴 하는데 개인 시간이 엄청나게 좀 많이 투자되는 시스템으로 저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월 3천까지도 제 개인 역량이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다 시스템을 살짝 입히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 3천을 한 입장에서 그 이상을 갖다가 하려면은 자신만의 개인 역량과 시간 투자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고가품을 팔면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길을 걸어온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단계에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갖다가 한쪽으로만 계속 빼야 됩니다. 빼고 나머지 역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하나의 요것이 그 소용돌이처럼 돼가지고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주는 그 얘기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앞으로 이제 그대의 1인 영어 학원을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좀 사고방식의 전환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지에 있으면은 좋은 거고 음지에 있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우리는 세뇌를 받았는데요. 이 세뇌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게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지에 있는 게임 규칙, 음지에 있는 게임 규칙. 그러니까 양지하고 음지를 갈라치기 하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합법적인 비즈니스냐 또는 불법적인 비즈니스냐를 갈라치기 합니다. 근데 이제 불법적인 비즈니스가 없나요? 그죠? 계속하고 있죠. 합법적인 비즈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불법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1인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불법을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불법 다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신고 다 제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결제 같은 거 할 때 할인 혜택 줄 때 그거 다 신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게 조그만 규모로 할 때는 그냥 나중에 발각된다 그러면 경고 조치나 뭐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대의 기업이 삼성같이 거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말 좀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대도 이미 1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운영도 하고 있고 불법적인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사고방식의 전환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합법뿐만 아니라 불법조차도 시스템에 넣고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월백이나 자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월천 벌고 계신 분한테는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나아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합법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법을 좀 이쁘게 표현해서 뭐 편법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교육 상품을 갖다가 차별화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기능성만 자꾸 강조하죠. A 학원하고 기능적인 차이, B 학원하고의 기능적인 차이, 또 이제 초등부나 중등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인 정신이 너무 뛰어납니다. 장인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학원만의 그 시스템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착각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시스템을 외부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 학원만의 노하우고 그대라는 한 개인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대가 아무리 탁월한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토플이나 토익처럼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성장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 개인의 한계예요. 또 모르죠. 그대가 이제 토플의 아성이나 탭스의 아성이나 그런 것에 도전할 정도로 그대의 커리큘럼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빵집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햄버거 집으로 따지면은 그대는 맥도날드가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맛있는 햄버거 집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맛있는 햄버거 집 하나에 만족하고 그 기능에 집착하는 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1인 영어학원 원장님을 만날 때 많이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등부나 중등부하고 초등부만 하다가 고등부를 도입할 때 실패하는 원장님의 대부분이 사고방식이 초등부, 중등부는 어때요? 비교적 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단계별로 밟아서 올라가니까 자기 애가 되잖아요. 자기 애가 되는데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애들이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엇나가냐? 머리가 컸거든. 머리가 컸으니까 개별화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거든. 또 커리큘럼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부는 장기적으로 안 다녀요. 들락날락합니다. 빨리 결과 내줘야 되죠. 근데 빨리 결과 내는 거에 초등부하고 중등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수한 고등부 선생님을 확보하더라도 그 선생님하고 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능과 의미라는 관점을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차별화는요, 기능만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집 얘기했는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맛있나요? 어느 정도 맛은 있죠. 근데 걔네가 그 맛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대가 운영하는 햄버거집, 그대만의 1인 영어 학원이겠죠? 거긴 어때요? 기능이 뛰어나긴 하겠죠. 그대만의 컬러가 있고. 근데 그게 그대 입장에서, 그대 교육생 입장에서는 맛이 좋지만 그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뛰어나냐라고 묻는다면은 망설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범위를 한정시켜 가지고 그대가 살고 있는 동네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학원보다 뭔가를 잘하겠죠. 그죠? 근데 기능이 2배 이상 뛰어납니까? 2배 이상 뛰어나지도 않죠, 사실. 응? 사실 거품이잖아. 영어 학원이 잘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수학 학원이 잘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그럼 기능이 2배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차별화를 얘기한다는 걸, 차별화를 기능만 갖고 얘기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돼요? 교육비도 많이도 못 받아요. 찔끔찔끔 뭐 차별화 해봤자 뭐 3만원, 4만원, 5만원? 많이 치면 뭐 10만원 이렇게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차별화입니까? 응? 자기 만족하고 정신승리하는 거지. 이제 제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시간과 엄청난 아이디어를 투자해서 만든 시스템이 있을지라도 그걸 갖다가 하나의 상품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한번 보세요. 기능상으로. 기능이 별로 이렇게 우수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조금 맛있다고 소문난 햄버거 집을 하나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그 의미는 1000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0배. 일종의 명품백이죠. 명품백 원가 뭐 8만원, 1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팔릴 때는 뭐 1000만원 넘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인학원 원장님께서 사고방식을 키울 때 그 본인의 그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그 프리미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맥도날드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서 좀 맛있는 밥집, 동네에 좀 맛있는 햄버거집, 그렇게 기능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루이비통의처럼 그 명품 메이커, 구찌 같은 명품의 느낌, 그 느낌을 그 원장님의 교육생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내시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거기 개인의 역량으로도 시스템을 조금만 그 활용해 가지고도 월 3천까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갖다가 자꾸 신경 쓰면 안 되고, 기능보다는 의미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의미를 맞추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심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엄마 심리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데, 이때의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은 부자 엄마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 엄마도 아니고 부자 엄마예요. 부자 엄마거나 또는 이제 부자 엄마이고 싶어하는 엄마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일반 사람들, 서민들의 심리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서민들의 심리를 활용하는 거는 일반 교육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반 교육 상품을 팔아가지고는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그 개인 역량으로 월 3천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의미를 강조해야 되는데, 의미를 강조한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 좀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원장님 혼자 이렇게 뭐 특별반 만들어서 프리미엄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부자 엄마들이 봤을 때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모든 엄마는 마음속에 아이의 성적 향상 욕구가 다 있습니다. 서민층이든 부유층이든 상관없이요. 두 번째는 이제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로는 다 평등한 걸 원한다 그러지만, 저희 인간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동물은 우월 의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희가 베트남 사람이나 가끔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좀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있는 여자 데려와서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거 왜 좋아해요? 우리가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약간 뭐 백인들이나 금발에 파란 눈 와가지고 우리 거 뭐 맛있습니다 해주면 막 끔뻑 죽잖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왜 그래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약간의 열등의식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아닌가요? 이게 본질이잖아.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그 엄마 심리로 옮겨가자고요. 엄마들도요, 다 똑같은 엄마가 아니에요. 우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엄마들의 특징이 어때요? 뭔가 아닌 척, 그러나 대우받기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시잖아요. 엄마들은 다 우월하고 싶어하고 공주처럼 살고 싶어하고 왕비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이런 심리를 귀신같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보호한다니까 단순한 보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죠. 부잣집 아이가 뭐 국제고를 가거나 좀 굉장히 유명한 자사고를 가거나 했는데, 애가 이제 실력은 일반고 전교권 애들보다도 밀리는 경우가 좀 생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하고 섞이는 걸 또 엄마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자기 아이가 못하는 걸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비즈니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나옵니까? 그런 엄마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로 특별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잘 사는 동네에 외고반이라든가 국제반이라든가 국제고반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그 반이 꼭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아이들의 부족한 면을 보호해 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이 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성공한 거죠? 바로 이 숨어있는 이 엄마의 심리를 파악해내 가지고 의미 부여하는데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성공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가 클래스를 짤 때 1인 영어학원 원장님은 좀 이렇게 계속 그 일만 강사 뛰다가 공부방 뛰다가 1인 영어학원 뭐 이렇게 오픈하시게 되면은 사고방식이 강사에 머물러요. 말이 사업자지 혼자 운영하는데
혼자 모든 거 다 하잖아. 그러면 솔직히 사업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거죠.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더 이상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만 해오셨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한다는 걸 갖다가 잘 못해요.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에 성공했다 얘기하려면은 기존 클래스보다도 거의 뭐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운영하는 게 있냐라고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게 있을 때만이 그게 성공한 거예요. 2배 이상 내야 되니까. 한쪽은 교육비가 30만 원인데 다른 한쪽은 교육비가 60만 원,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게 없으면 무슨 의미 부여가 있어요. 그냥 기능에 차별화해가지고 찔끔찔끔한 거지. 그런 거 가지고는 고급 계층이 안 모이고 서민들끼리 아웅다웅하는 클래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서민을 갖다가 엄청 개무시했다. 아니, 저도 서민이에요. 개무시 안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큰 돈을 벌려면요. 서민들한테 버는 것보다 부자들한테 버는 게 더 크거든요. 그리고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대가 서민이면은 그대한테 기회를 주는 게 누가 기회를 줍니까? 부자가 주는 거고 이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대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대는 그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하고 동등한 레벨이 아니에요. 그 존중이란 단어에 매몰돼 가지고 동등하다는 이 착각에 빠져 가지고 정신승리만 하잖아. 헌법을 그대로 믿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냥 껍데기로만 존중해 주는 거잖아. 껍데기로 존중하라는 뜻은 뭐예요? 국가가 그대한테 나를 존중해. 나를 존중해.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라고 얘기하죠. 서로 존중하니까 당연히 국가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워딩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세뇌를 잘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깨우친 분들은 그 의미를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세게 얘기해 주고 있죠. 아마 이 지금 요 영상을 그 보신 분들은 생각이 조금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의 수입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다가 넓힌다는 건 뭐냐면은 그대가 지금까지 한쪽에 속해가지고 나는 합법적인 사람이야. 불법은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이던가 나는 뭐 서민들을 위해서 평등적인 교육을 기여하겠어.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으셨던가 나는 엄마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엄마들이 뭐예요? 서민 엄마들이죠. 서민 엄마들을 만족시키는 교육만 할 거야.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아오셨다면은 그 한평생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깨주기가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 1인 영어학원 월천 시스템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대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바꿔주겠다는 의지가 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냥 일만 하다 죽게 됩니다. 일을 하더라도 일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단적인 예로 하나를 더 들어드린다면, 거래 하나당 30만원 받는 일이 있고요. 한 달 내내 교육해서 30만원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더 나 보입니까? 그렇죠. 거래 한 번 하고 30만원 받는 게 훨씬 나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인 영어학원만 운영한다 그러면 맨날 월 단위로 30만원, 40만원 받는데 그게 월 단위로는 30만원, 40만원인데 학원 이용료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완전 노가다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부터 좀 발전된 개념으로 나가고 싶으시려면은 거기에서 그 이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고를 거기 40대, 50대 되신 분들한테도 집어넣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임파서블해요. 그리고 이제 좀 가능했던 게 이제 25세에서 35세 분들은 가능해요. 왜냐면 아직 머리가 안 굳어가지고 이런 걸 빨리빨리 전환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나이대가 어디냐면은 35세 넘어서 40대 초반. 그분들은 좀 어느 정도 자기가 돈도 좀 벌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월 3천 정도 수익을 내시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더 그 이상을 하고 싶어가지고 코칭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사고가 이게 안 깨져요. 여기까지도 어떻게 갔냐면은 이걸로 그냥 갔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도 진짜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 네트워크하고 프랜차이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거의 건물 업그레이드해서 뭐 부동산 수익을 내 가지고 수익을 크게 올리겠다. 이런 비전이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자본주의고 인플레이션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업소득만으로 이거를 뚫고 싶다고 얘기할 때는 사고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머니게임만 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머니게임만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시스템으로 기능을 해서 버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명품백 한 개 팔아가지고 하는 게 머니게임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속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물건을 많이 파는 거는 생필품이에요. 응? 근데 저희 개인 비즈니스 업자들은요, 생필품을 팔면 안 돼요. 생필품을 얼만큼 많이 팔아야지 수익이 남겠어요. 안 남는다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미가 듬뿍 담겨 있는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걸 어디서 팔아야 되냐? 본인의 1인 영어 학원 시스템 내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장님 1인 개인 역량으로도 이걸 넘어가지고 이 이상까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계속 해야 돼요. 혼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얘기해 가지고 뭐 충격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를 평소에 그 본인의 그 카테고리에서 보시던 분은 저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갖다가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요즘에 다 오픈된 시대니까 과감하게 한번 오픈을 해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듣기 힘든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예, 제 시스템 내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그 밑에 하단에 그 상담 신청란이 있으니까 상담 신청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 내로 들어오세요. 기회는 딱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